자, 볼게요. 자, 관성이라는 건 뭐라고? 처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알짜임이 0이었을 때 물체는 뭐 한다? 정지하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물체의 속도랑은 무관하고요. 질량과 관계가 있는데 질량에 비례를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버스랑 택시를 비교를 해보자면 버스가 8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택시도 동일하게 8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대의 차가 이렇게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제동거리 어때요? 택시는 제동거리가 짧겠지만 버스는 어때?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멈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알겠습니까?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운동 관성이 커요. 그래서 그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 관성이 크기 때문에 버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한다고. 버스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기차는 그럼 어떻겠어요? 예전에 그 기차 건널목에서 사고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 요즘 뭐 건널목 보기 힘들잖아. 그지?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집중을 못하지? 집중하세요. 지금 똑바로 앉아. 바로 앉으세요. 그래서 그 기차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건널목 이 차단기가 내려갔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저 멀리서 기차가 봤어.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이게 차 있는 곳 도착 전까지 멈추기가 어렵다고. 그냥 치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운동 관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을 이제 정지 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몸이 뒤로 쏠리겠죠? 왜냐면 얘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 혼자 출발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버스 급출발로 인해서 몸 전신 마비된 여고생이 있었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손잡이를 잡기도 전인데 버스가 급출발을 해버려. 그 여고생이 미끄러져가지고 그 뒤쪽에 보면은 버스 그 턱이 있잖아. 그지? 아마 뒤쪽에 아마 엔진이 있을 거예요. 그쪽 턱이 있는데 거기까지 밀려난 거야. 미끄러져가지고. 그 상태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목뼈 쪽에 아마 목뼈가 부러졌나? 여튼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척추 신경이 다 아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레가 갑자기 출발할 때 물이 뒤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것도 정제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관성도 한번 볼게요. 운동하던 물체는 뭐 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버스가 마찬가지로 시속 80km/h로 달리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얼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8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거다. 버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근데 버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럼 버스는 멈췄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80의 속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한다고. 안전벨트를 안 했어. 손잡이만 잡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 슝 하고 튕겨서 날아가게 되겠죠. 80km/h의 속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속도로 몸이 날아가요. 만약에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다. 앞유리 깨고 날아가는 거예요. 앞유리 깨고 날아갔는데 그 공간이 텅 비어 있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지만 보통은 되게 안 그렇죠. 앞에 뭐 벽에 부딪힌다거나 하는 거니까
앞유리 깨고 콘크리트 벽에 축돌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 그냥 그 순간 고인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꼭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운동 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수레가 갑자기 멈출 때 물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이다? 운동 관성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관성과 안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집중들 하시고 학원에 자러 오나 얘들아? 집중하라고. 제발 좀. 항상 말했잖아 얘들아. 너희들 지금이 가장 여유로울 때야. 가장 여유로울 때인데 이 시간대를 잘 어떻게 활용하고 방학 동안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게 되는 그 모든 과목의 등급이 달라져요. 어? 남들 안 할 때 해야지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지. 남들 다 할 때 같이 하고 다 쉴 때 같이 쉬어버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남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너희들처럼 쉬고 싶은 애들 많아. 중3 시험도 끝났겠다. 고등학교 들어가기까지 방학이겠다. 어? 얼마나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어. 나도 물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때 공부를 좀 수학이라든가, 뭐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이 됐든지 간에 이것에 얼마나 공들여 놓는지에 따라서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야 되는 공부 양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요. 물론 쌓아놓은 그 기본 베이스 자체가 틀려진다고. 방학 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수학 안 하는 녀석들도 있지. 열심히 하냐 남동아? 어? 수학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지금 기초 베이스를 방학 기간 동안 쌓을 생각해야지. 그냥 대충 시간 떼고 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미 중학교 때 통합과학을 다 마무리하고 심지어 물화생지 선행하는 애들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 중3 애들은 훨씬 더 많고요. 너희들 지금 통과를 처음 하는 거잖아? 이전에 이미 한 번, 두 번 해놓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조차도 제대로 활용 못할 거면, 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게 경쟁이 되겠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난 못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게 된다고. 패배자적 마인드로 또 공부를 시작하잖아. 그럼 또 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고등학교 올라서 못 해버린다니까? 하기 싫어진다니까? 내 스스로 점수 안 나오는 거 보고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챙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다 자빠져고 있고 지금 듣는 사람, 제대로 듣는 사람 은재랑 지금 보니까 도흥이, 민주도 지금 조금 졸고 있는 건가? 정신 차려야 돼. 남동아랑 뭐 이재빈은 뭐 지금 정신 차려, 동아야. 봐봐. 운동량과 충격량 볼 건데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P는 mv라고 써줘요. 자, 이때 m은 질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V는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들어가고요. 속도 단위로 미터 퍼 세컨드 단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운동량은 질량에다 뭘 곱해준 것과 같아요? 속도를 곱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운동량 단위는 뭘 쓰냐면 순서대로 쓸게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컨드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운동량 하나 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질량이 2kg짜리 쇠구슬이 있는데 이게 현재 5m/s의 속도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운동량 계산 어떻게 하면 돼? P는 뭐라 그랬어? 운동량은 mv라고 그랬지? 자, 질량에다가 속도 곱해준 게 운동량이거든? 겁나 쉽죠? 그죠?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럼 2에다 얼마 곱해? 5 곱하면 끝나. 그거 얼마 나와? 10 나오잖아. 10kg 미터 퍼 세컨드 나온다고. 알겠어? 10kg 미터 퍼 세컨드. 자,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도 뭐에 비례해요?
속도에 비례한다고. 질량 비례, 속도 비례. 쉽죠? 자, 이때 운동량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습니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운동량 방향도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다음 충격량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거. 충격량이라는 건 그럼 뭐겠어요? 충격을 받은 정도,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자, 그럼 이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손쉽게 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힘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델타 T, 시간 변화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F가 힘이 되는 거고 단위는 뉴턴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세모 T라고 되어 있는데 세모 T라고 읽으면은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자, 이 세모를 뭐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해서 델타 T가 되겠는데 뭐다? 시간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충격을 얼만큼 받았는지 이거예요. 단위는 초 단위가 들어가는데 자, 뭐 5초, 10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S는 세크입니다. 세크. 세컨드, 세크. 5 세크. 그러면 뭐 5초, 10초. 그러면 자, 힘의 단위에다가 시간 단위 세크를 곱했다라고 해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지.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뉴턴에다가 10초 동안 충격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충격량은 얼마가 된다? 50 뉴턴 세크가 돼. 알겠어? 50 뉴턴 세크. 자, 충격량의 크기는 힘이 클수록 시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보통 이제 당구장에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가봤냐 당구장? 은주도 가봤어? 아버지랑 뭐 있어? 포켓볼? 아버지가 사고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당구공을 때릴 때도 요령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때리냐면 뭐? 이것만 들은 게 아니라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다 들은 생각을 해야지. 자, 충격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 이 힘을 얼만큼 가해줬느냐. 그리고 힘을 가한 시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큐대 가지고 공을 때릴 때 딱 하고 끊어치는 게 있고 딱 하고 끊어치는 게 있고 쭉 밀어치는 게 있어요. 자, 딱 하고 끊어치면 어때요? 당구공에 큐대가 닿는 시간이 어때? 충격량이 어때? 작겠지. 그럼 이게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돌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큐대를 이걸 당구공을 치는 순간 큐대를 빼는 게 아니라 당구 큐대를 끝까지 밀어줘야 돼. 이렇게. 그럼 충격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길어질 거 아니야.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당구공이 멀리까지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야구도 똑같아요.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걸 뭐 끝까지 당겨친다? 밀어친다? 라고 합니다. 야구 좋아하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밀어치죠. 그죠? 대충 그러잖아. 이렇게 밀어치잖아. 이렇게 끝까지 밀어치는 이유는 뭐야?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 번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만 대죠? 톡. 끝까지 안 밀어쳐요. 그냥 여기서 고정이야. 그죠? 그렇게 고정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때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딴따단.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자,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뭐 빼주면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충격량을 구해 볼 수 있다. 알겠어요? 자, 요거는 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여기 2kg이라고 하자. 2m/s예요. 처음 속도가. 근데 이때 5N의 힘의 크기로 몇 초 동안 밀어졌대? 2초 동안 밀었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충격량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 5N의 힘을 2초 동안 가해줬기 때문에 충격량은 얼마가 나온다? 5 곱하기 2가 돼서 10N세크가 나와요. 알겠어? 몇 N세크 나온다고? 10N세크. 자, 근데 여기 현재 운동량은 얼마예요?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해주면은 얘가 4kg/m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충격을 요만큼 받았을 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되느냐? 충격량의 운동량을 더해준 것만큼 나와요. 그래서 14kg/m가 나오지. 자, 나중 운동량 얼마라고? 14. 처음 운동량 얼마라고? 5, 20. 잠깐만. 처음 운동량은 4죠? 2는 4. 그럼 14에서 4 빼면 충격량 10 나오지? 그지? 선생님 단위가 다른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알겠어? 뉴턴세크랑 킬로그램 미터/세크 단위는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 그런지는 그 옆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힘의 단위 뉴턴은 운동 제2법칙이 F는 ma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로 요거까지는 잘 자세히 몰라도 돼요. 자, F는 ma면은 여기 m이 킬로그램 단위 쓰거든. 자, 그 다음에 a가 미터/세크 제곱을 써요.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이죠. 요게 힘의 단위가 될 수가 있다. 알겠어? 네, 충격량 단위는 뉴턴세크죠? 그죠? 그럼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에다가 여기 시간 s 뉴턴 대신에 요거 쓸 수 있거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곱해준 거랑 같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세크. 즉 이 운동량 단위가 뉴턴세크랑 지금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대충 그냥 한번 보세요.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좋고 단위가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 미터/세크라는 단위가 뉴턴세크 단위랑 같아진다라는 것만 대략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결정적으로 우리는 F는 ma라는 이 식 자체를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비롯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킬로그램 미터/세크 단위 대신에 뉴턴세크를 써도 되고 뉴턴세크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세크를 써줘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처음 운동량이 5야. 5kg 미터/세크야. 나중 이제 충격을 가했어. 얼만큼 충격을 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 운동량이 10kg 미터/세크야. 자, 그러면 이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예요? 얼만큼 변했어, 도웅아? 전멸일세. 집중 안 할 거야, 아주 그냥. 엉망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듣는 거야, 도대체? 자, 나중 운동량 10이고 처음 운동량 얼마야? 5지. 얼만큼의 충격이 가해졌다? 5만큼. 10에서 5 빼면 되잖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10에서 5 빼준 만큼이 충격량이 되는 거다. 5N세크다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래서 충격량은 뭐랑 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자, 이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충격량과 같다는 얘기예요.
나중 운동량이 10이고요. 처음 운동량이 5입니다. 빼주면 충격량 5 나오죠. 운동량 변화량이자 충격량입니다.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밑변의 넓이는 충격량과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 거기 밑에 개념 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